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중개법인 탑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저번에는 계약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챙겨야 될 부분을 알려주셨는데, 이번에는 잔금 때 또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때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엔 임대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, 그 다음에 보통은 임대차는 거의 중도금이 보통 없지요. 그러면 계약금, 잔금으로 이루어지는데, 상가는 그 임차인에 대한 시설 권리금 양도 양수에 대한 잔금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뭐 잔금시,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굳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냥 실무에서 우리 상가에 임대차를 했을 때 잔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 임차인이 사업자를 폐업을 하지 않아서 신규 임차인이 신규 사업자를 이제 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. 기존의 임차인이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잔금을 받고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다른 도시로 가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 임차인이 사업자 부분들을 폐업을 확실히 했는지도 봐야 합니다. 그런데 폐업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. 왜냐하면 기존에 동종업종이에요.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폐업하고 또 신규 임차인이 새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양도양수를 받는 게 더 편리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또 이런 부분이 어느 때 가장 또 큰 실익이 있냐면, 기존의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 돼 있다든지 이럴 때는 기존의 임차인이 그 사업자를 폐업하면 신규 임차인이 그 상태로는 사업자가 안 나옵니다. 낭패를 볼 수도 있죠. 그게 간단한 부분으로 위반 건축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, 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거나 임대인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해주거나 이러면은 정말로 이거는 큰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물론 당연히 공부, 그래서 뭐 건축물 대장, 토지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. 또 계약 체결 시는 위반 건축물이 없어도 잔금 때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? 적발돼서 있을 수도 있고, 또 실무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위반 건축물이 아무 문제 없어요. 그런데 일반 음식점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가 해서 걸렸어.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별도로 알아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거든요. 또 행정처분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부분들 계약할 때 단서조항도 적어야 되고,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기브앤테이크,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